안녕하세요 여러분, 챙겨보는 실버TV 닥터 챙실입니다. 오늘은 정부가 최근에 새로 내놓은 부동산 정책 중에서 기존의 호텔을 이렇게 리모델링 해갖고 전월세로 제공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간단하게 반대하는 입장과 또 찬성하는 입장, 그리고 제 경험과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호텔들을 정부가 매입을 해서 또 리모델링 한 후에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그러한 정책입니다. 이 정책은.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계획되고 뭐 이렇게 실시되고 있어요. 실질적인 물량은 사실 얼마 안 되지만은, 이 최대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, 이 최대한으로 공급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모든 정책은 그 정책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 있기 마련입니다. 우리 사회 어느 누구의 욕구인가 하는 것이죠. 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호텔 전월세 정책이 등장한 것이니까, 과연 그 정책을 이용하는 계층들, 최대 수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, 어떤 인구 집단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그 정책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.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호텔 전월세 정책의 주 타겟은 대학생이나 20대의 젊은 1인 세대입니다. 지금 신문 방송에 나오는 아이를 양육하고 살아야 되고 또 신혼부부 이런 그 계층은 아니란 얘기예요. 따라서 그 비용 역시 그 정책 수혜자들이 수용할 정도, 이해하는 범위에서 정해져야 하는 것이죠. 이전에도 한번 이런 거 시도하다 실패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, 그때는 아마 엄청나게 그 비싼 비용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현재 알려진 바로는 보증금 100만 원에 최대 35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. 월세. 서울시내 역세권에서 위치하고 저 정도의 비용으로 주거공간, 개인적인 주거공간을 간다는 건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. 우선 반대하는 입장은 대부분 무슨 말을 하냐면, 무슨 호텔을 개조해서 애들 키우고 살으란 말이냐. 이게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들어야지. 무슨 호텔이냐. 살 수가 있냐. 호텔에서 무슨 음식도 해 먹어야 되고, 이거 해야 되는데 불편해서 어떡하냐. 환기 문제도 있고 하는 건데. 사람이 장기간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. 하다 이제는 호텔 같은 걸 한다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예. 근데 그런 대부분 내용들을 제가 보면, 이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들인지 고민 별로 안 하는 거, 그냥 반대하는 것 같고, 또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대부분 공공임대주택은 이 단지가 조성이 되고, 아파트 형태로 되어야 되고, 이런 고정관념 갖고 계신 거예요.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우리나라 그 가구 형태 매우 다양하게 바뀌고 있죠. 대가족제로부터 해서 이제 핵가족화되고, 요즘은 이제 그 핵가족에서도 더 쪼개져갖고 이제 1인 가구로 변모하고 있어요. 옛날에 마트에서 수박 한 덩어리로 팔았지 쪼개서 팔진 않았잖아요.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쪼개서 1인분 한 번 먹을 거를 마트에서 파는 시대라고요. 그러니까 그만큼 1인 가구,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. 옛날에는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많잖아요. 또 혼자 와서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식당도 또 있어요. 예.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환경적으로 이 가족의 형태가 변함에 따라서 사회 환경 역시 굉장히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 사회 환경 중에서 가장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주거 환경입니다. 이 트렌드를 꼭 이해해야 합니다, 사실은. 그래서 이 찬성하는 입장은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우선 비용도 저렴하고, 공동 주방을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긴 하겠지만, 어차피 1인 가구는 배달 음식을 많이 먹거나 인스턴트를 해결하니까 꼭 방 안에 그 공간만 많이 차지할 뿐이지, 실질적으로 주방을 이용할 일은 그렇게 많이 없어. 그러니까, 공동 주방을 사용하면서 그 나름의 커뮤니티를, 이웃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가장 큰 장점이죠. 시내에 위치하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하기 좋은 이른바 역세권이라는 얘기죠. 그러니까 역세권에 살면서 개인 공간을 갖고 보증금 100만 원에 최대 35만 원, 25만 원, 35만 원 사이.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찬성하는 편이에요.
어쨌든 주거 형태의 다양성에 한 표를 던지는 거고요. 두 번째는 향후 고령층 임대주택의 한 종류로도 이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저는 현재 어젠가 그저께부터 이렇게 실행이 된, 이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전월세 주택에 가보진 않았는데, 한 20여 년 전에 1998년쯤에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에 세인트루이스에서 있었는데, 거기 살면서 호텔 개조한 그 아파트를 가봤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장단점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. 함께 공부하는 그 클래스메이트 중에서 한국에서 가신 비구니 스님이 계셨어요. 하루는 이제 수업 마치고 집에 한번 가자고 하셔갖고 놀러 갔는데, 스님이 아파트로 안 가고 호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. 그래서 뭔 말인가 했죠. 당시 저는 뭐 차도 있고 해갖고 학교에서 한 6, 7마일이니까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보통 미국에서 말하는 아파트에, 타운 이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에, 단지 이렇게 되어 있는 일반적인 그냥 아파트에 새들어서 살고 있었어요. 물론 월세죠. 미국 간지 저도 한 2년 정도밖에 안 돼서 미국 문화도 모르고, 유학생들은 뭐 다 그런 아파트에 사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이제 그 스님께서는 일단 차가 없으셔갖고 학교에 이제 통학을 하시는데 도보를 하셔야 돼서 학교 근처에 있는 집을 알아보시다가 그 오래된 아파트를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아파트로 이렇게 오래된 호텔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아파트로 렌트하는 데를 아셔갖고 구하신 거예요. 들어갔는데 완전 오래된 호텔이니까 고풍스럽고 완전 고급진 거죠. 그래서 영화 같은 거에서 본 거 아시죠? 창살 이렇게 돼 있는 엘리베이터 완전 옛날 거, 그리고 탈컹거리는 거. 그런 엘리베이터 타고 몇 층인지 올라갔는데 완전 좋은 거예요. 카펫도 일반 아파트에 깔린 카펫이 아니고 완전 그 호텔에 있는 고급 카펫 막 그런 거. 그러니까 제가 살던 아파트는 그냥 심심한 일반적인 주거 형태인데 여기는 완전 다른 거지. 호텔스러움 뭐 그런 거예요. 예.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거기는 별도 취사도 있었어요. 예, 다. 그러니까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지 전기를 많이 사용해요. 다른 데 가서 살아봐도 우리나라처럼 도시가스 막 관 매설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얘들은 뭐 어쨌든 그거보다는 편의 위주로 해. 그리고 전기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. 사실은 뭐 유학생 때니까 모든 게 비싸서 막 아꼈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막 비싼 것도 아닌 것 같아요. 한 달에 제 기억으로 전기세를 10,000원인가 15,000원 정도 그 사이를 냈었으니까. 그래서 일반 이게 아파트도 가보면 가스 많이 안 써요. 전기 많이 써요. 그래서 그때 개별로 이렇게 취사를 할 수 있게 된 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쓰는 쿡탑, 이렇게 전기로 된 쿡탑이에요. 요즘 우리나라 많이 나오죠. 전기로 사용하는 옛날식 형태의 어쨌든 전기로 이렇게 구비가 돼 있었고. 다만 환기는 문제가 있었어요. 모든 아파트와 달리 호텔이 그렇듯이 창이 좁잖아요. 아파트는 베란다 있고 통창문이고 넓으니까 환기는 좋은데 그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. 구조적으로. 그러니까 아무래도 환기에 답답함은 있었지만 그냥 가격도 제 생각에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또 혼자 살면서 이렇게 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나도 여기서 한번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 정도로 그 호텔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1인 가구에게 임대하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의 주택 공공임대 형태로 이렇게 제공한다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또 나쁜 생각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보도는 매우 나쁜 것처럼 보도가 돼서 실상은 어떠한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만들었고, 동시에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70대 이상 고령층에게도 사실은 매력적인 주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. 더더군다나 저는 사실 그래서 영상 만들었습니다. 저희 부모님 70대 중반 정도 이제 되시는데, 저희 부모님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께서 은퇴하시고 전원주택 갖고 이렇게 교회 가서 이렇게 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림 같은.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. 연세 드실수록 병원도 가까워야 되고 마트도 가까워야 되고 식당도 가까워야 되고 뭐든 가까워야 돼. 그리고 젊은 사람들 사는데 이 타운, 그러니까 사람들 사는 동네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. 일단 어떤 비상 상황이 생기면 이런 생활 편의 시설에 접근하기가 매우, 병원이나 이런 데 접근하기가 매우 힘들어요. 네. 그래서 연세 드실수록 사실은 이 공동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세대를 아울러서 같이 사는 게 좋거든요, 사실.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
지금 호텔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전월세로 임대주택 하는 것이 우리나라 어르신들에게는 참 아주 이상적인 시스템인 것 같아요. 미국은 노인 아파트가 있잖아요. 그 값도 싸고 노인들이 공동 생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생각해보면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궁극적으로 그게 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 쪽으로 해서 그런 하나의 어르신들이 살 수 있는 노인 아파트의 개념으로 활용도 가능할 것 같아요. 주방 시설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크게 뭐 불편할 것 같지도 않고 또 뭐 나중에 이제 좀 수정을 하면 되겠지만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되고 현재처럼 주방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어르신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연세 드시면 사실 그 끼니 챙겨서 드시는 게 참 쉬운 일 아니잖아요. 혼자서.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70, 80대 이상 되면 아침 맥도날드 가서 다 드시거든. 거의. 저 많이 봤어요. 진짜로. 대부분 맥도날드 가서 드세요. 그리고 또 맥도날드 같은 그 패스트푸드점들도 미국은 시니어 디스카운트라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가면 뭐 보통 사람들이 먹는 뭐 커피 같은 것도 한국 돈으로 1,000원도 안 되고 드시니까 뭐 매우 저렴하게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러한 그 호텔 리모델링에서 전월세 제공하는 그런 주거 형태도 함께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는 뭐 공동주택, 공동 주방으로 인해서 함께 식사 준비도 할 수 있는 뭐 이래저래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고령층에게도 좋은 임대 주택의 형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요즘 말하고 있는 이 호텔 전월세 임대주택에 대한 제 생각도 말씀드리고 또 추가로 향후의 발전 가능성, 이 노인 임대주택,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형태로도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